선생님 그러면 저기에서 이렇게 계속 친부를 죽이잖아요. 예. 숨은 뜻은 뭐가 있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자꾸 아버지를 죽일 수가 있는지.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신들이니까 죽지는 않고 아버지를 밀어내는 역사가 계속되는 거잖아요. 요거를 조금 강하게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트로크토니아라는 개념을 씁니다. 파트로라는 말이 아버지란 뜻이고 크토니아라는 뜻이 이제 죽인다는 뜻이죠. 아버지를 죽인다. 근데 저기서 사실 신이니까 죽진 않잖아요. 단 아버지의 존재 이유를 또는 아버지의 권력을 죽인다라는 은유적인 의미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저런 강의를 하면은 학부모들이 특히 그러죠. 이런 거 가르쳐 주면 아이들이 버릇 없이 굴지 않겠느냐. 위계 질서가 깨지는 거죠, 맞아요. 완전히. 근데 이 걱정은 언제부터 시작됐었냐면 기원전 4세기 그리스 아테네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최고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플라톤도 그 국가라는 그 책에서 첫 단계 해야 될 교육이 그 이야기 교육이다.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이야기 교육이 잘 끝나면 그 다음에 산수를 가르쳐라. 산수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교육이라는 거는 기성세대가 새로운 세대에게 가르쳐 주는 그쵸, 그쵸, 거잖아요. 그쵸. 지금 말씀대로 기성세대가 원하는 걸 주는 그렇죠. 거지. 원하는 걸 주게 되는 거여서 이게 나쁜 이야기를 가르쳐 주면 아이들의 영혼이 망가진다.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를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나쁜 이야기의 표본으로 바로 저걸려. 아이고. 근데 사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리스 아테네뿐만 아니라 그리스 전역에서 교육의 주요 콘텐츠는 저 신화였거든요. 그 2000년 전부터 어린이 필독서였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딴지를 건 사람이 플라톤이었던 거죠. 그게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왜냐하면 플라톤 작품에는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작품 속에 소크라테스는 저 얘기를 빠삭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신은 그 얘기를 어떻게 알고 있죠? 난 어려서 배웠지. 배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철학자가 되셨어요? 역설이네. 예,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이런 이야기는 가르쳐주면 안 된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역설을 받아들인다면 저거는 교육 콘텐츠로서 상당히 가치가 있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그리스인들은 굉장히 솔직한 교육을 했구나.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하늘의 신도 낳고 산의 신도 낳고 바다의 신도 낳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넌 여기 있고 넌 여기 있고 여기 있어라. 그러면서 자기 자리를 가르쳐줘요. 가이아가. 너는 의대 가고, 너는 법대 가고, 너는 음대 가라. 그렇죠. 만약 자식들이 엄마 말씀을 가이아 여신의 말을 다 잘 들었으면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지속이 됐겠죠. 근데 거기서 반항한 게 바로 우라노스인 거죠. 그러면서 엄마를 누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죠. 크로노스도 아버지를 거세하고 한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냐면 어른들의 특징은 기존의 틀에 너희들을 가두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끝까지 그 안에 갇혀 있으면 너희들의 시대는 안 와. 역사는 발전하지 않고 질서는 변하지 않아. 반항해야 돼. 뚫고 나와야 돼. 이 세대 갈등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본 게 아니라 역사를 변화시키는 긍정적 에너지로 보았던 게 아닌가. 너 크레타 섬 알지? 크레타 섬 알죠? 거기 그리스 남부의 그 관광지 유명한 거기 가서 출산을 해. 그러면 지킬 수 있다. 아니 크레타 섬에 가면 왜 안전한 거예요? 그건 2022년 대한민국에서 김원 교수가 말해줄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대가자. 그가 그 비밀을 말해준다. 정말요, 어머니? 그래서 그림 보니까 좀 짠해요. 짠해요. 엄마 품에 있어야 되는데 애기가 저. 근데 그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제우스의 어린 시절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잘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엄마 아빠와는 떨어져 있지만 요정들이 보살펴주고 항상 따뜻하게 그리고 항상 배고픔 없이 해주고 그 쿠레테스라고 하는 호위무사들이 항상 어렵고 힘들고 위기 상황을 지켜주고 있고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봐요. 아니 이거는 거의 왕자의 삶이죠. 네, 지금 저것도 네. 굉장히
평화로운 목가족 분위기를 집어넣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안락한 일상을 벗어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 또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왜 굳이 이 안락한 생활을 떠나면서 도전해야 하는가. 이제 그런 점에서 제우스의 결단은 아버지 도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현실의 안락함을 떨쳐버려야 되는 두려움도 있는 거죠. 제우스의 첫 번째 고민은 어떻게 하면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가, 얻을 수 있는가의 문제였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권력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요 문제인데 우라노스나 크로노스의 실패의 원인은 권력을 독점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고, 그렇다면 권력을 나누는 것이 어쩌면 권력을 가장 확고하게 하는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이제 권력을 나누게 되고, 그 권력을 나누는 방식이 제비뽑기였죠. 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나눈 거네요. 그렇죠. 영리하네. 그리고 권력을 나누어 줄 때 내 옆에 있는 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편이 돼주는 거예요. 그렇지. 아, 근데 권력을 독점하면 옆에 애들은 권력에서 소외되니까 이 권력을 지키는데 아무 욕망이 없어지는 거죠. 경쟁 상대가 될 수 있고. 그럼.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영리한 방법이고, 신화에서 왜 저런 이야기를 그리스인들은 만들어 놓았을까? 역사는 새로운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의 연속이고, 그리고 그걸 다른 면에서 일반화시킨다면 권력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때 가장 훌륭한 지배체제가 나올 수 있는가? 어떨 때 가장 훌륭한 권력 구조가 나올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 방안으로 찾은 게 권력을 적절히 나누어서 각자가 자유와 권한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면서도 책임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훌륭한 체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결론을 어디다 담아냈냐? 바로 이제 신화 속에 담아낸 거죠. 그러니까 제우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재미있는 옛날 얘기나 싸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특히 이제 그리스인들이 고심했던 권력 구조의 이상적인 모습, 그 모습을 정리해서 신화 속에 담아놓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신화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그리스인들이 수천 년 동안 고민했던 지혜의 결정체라고 얘기를 해놓으면 그 결정체를 바라보면서 교훈을 삼아서 좋은 정치 체제를 만들고 확산시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왜 염소인가? 그럼 맞아요. 그 염소는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두 신하고 연결이 되는데, 하나는 이제 디오니소스 신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우스인데, 또 이제 제우스와 디오니소스는 부자 관계잖아요. 그리고 디오니소스가 이제 나중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이 되면서 사티로스나 실레노스나 뭐 호위병들이라고 그러나 이제 자기 때 수행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수행원들의 모습이 그 하체는 염소, 그리고 머리에 뿔나 있고, 네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염소랑 그런 식으로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적에 디오니소스도 그 염소 젖을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신화학자들이 해석하기는, 요즘도 저 어렸을 때는 그 동네마다 흑염소 집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어른들이 기력이 이렇게. 새했을 때. 그리고 염소들이 굉장히 다산의 그 동물들이잖아요. 그래갖고 다산, 정력, 힘 이런 걸 상징한대, 신화적으로. 네, 그래서 그 제우스도 그렇고 디오니소스도 그렇고 염소 얘기 나오는 거는 그런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거 좀 해주세요, 교수님. 저도 헷갈리는 게 제우스, 주피터 이렇게 그 그리스 이름하고 로마 이름하고 달라요. 비너스, 네. 맞아, 아프로디테 맞아요.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 전체를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오늘 등장한 인물. 네, 제우스를 약간 이제 하늘의 아버지, 네, 그런 뜻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주피테르라는, 그러니까 유피테르라고 그러거든요, 라틴어로는. 그 유피테르가 파테르, 아버지라는 뜻이 거기 들어 있어서 신과 인간들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유피테르, 제우스를 쓰긴 하는데, 그 어원이 좀 불분명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이 이제 제우스라는 말에 제우스, 이 표현이 빛을 뜻하는, 밝게 빛나는. 그래서 그 하늘의 빛. 그래서 그게 하늘이란 뜻도 되고 빛이라는 뜻으로도 연결이 되는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나중에 제비를 뽑고 하늘의 신이 됐다는 것도 이제 이름에 이미 선취되어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하나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 말로 생명 또는 잘 산다, live나 life의 뜻을 젠이라고 그래요. 젠. 그 거의 철자도 같은데 젠 해서 제우스가 나오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 이런 뜻도 있어요. 또 하나 이제 되게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리스 말에서 무엇 때문에 할 때 디아라는 표현을 써요. 디아. 그게 전치사로 디아 하면 영어로 because of 하고 무엇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제우스를 하면 이렇게 목적어가 되면 디아라고 그래요. 근데 이 디아라는 표현이 때문에라는 거랑 철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제우스 때문에라는 말을 하려면 디아가 돼요. 그래서 그 말장난식으로 뭐 비극 작품 같은데 모든 것이 제우스 때문이야 할 때 모든 것이 디아 이러면 디아란 말이 제우스 때문에 이렇게 돼서 어떤 설명이 가능하냐면 제우스는 때문의 신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신이고 생명의 신이고도 있지만 때문에라는 그 단어랑 똑같기 때문에 디아라는 그 표현 때문에 제우스의 뜻에 때문에라는 뜻이 들어가고 이렇게 상승시키면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신. 그래서 그 제우스는 그 하늘의 신, 밝음의 신, 빛의 신이면서 생명의 신이고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신이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 신화의 최고 신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저희 아들 이름이 제우예요. 영어로는 이게 듀스더라고요. 네, 듀스. 그러면 발음하기가 아기들이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별명이 주스, 오렌지 주스 되겠다. 아주 그러네. 어려움이 있겠는데 주스를 해야겠는데요. 이러면 너무 매력적인 이름이라. 다른 노래. 네. 어하둥둥 내 사랑 어여쁜 내 사랑 천년만년 너만 사랑할 거야 어하둥둥 내 사랑 어하둥둥 내 사랑 영원한 나의